안녕하세요. 김영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주권을 받으시고 5년 지나고 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하는 것을.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나는 국적까지 바꾸고 싶진 않다. 그래서 영주권으로 계속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제가 경험해 보면 시민권 시험 보는 게 부담이 돼서 나는 계속 영주권제로 사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법 돼요. 근데 사실 또 지금 이 대통령 선거의 와중에 또 열일하는 이민국 USCIS가 그저께 또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민권 시험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바꿔서 앞으로 바로 보겠다,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들 막연하게 잘 모르시면 도대체 뭘 시민권을 받으려면 공부해야 되는지 걱정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예 이번에 새로 바뀐 룰에 의해서 어떤 내용이 시험으로 봐서 통과해야 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큰 틀에서 중요하게 바뀐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사실 그 시험 내용을 어떤 걸 외워야 되는지는 사실 시민권 이미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사실 미국에 와서 운전면허 시험 공부하는 거 정도면 돼요. 왜냐하면 문제은행이 다 정해져 있고요. 무작위로 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100문제를 객관식으로, 아니면 주관식, 객관식은 아니죠. 주관식 답을 하는 건데 100문제를 물어보면 답하는 거였고, 그 중에서 10개를 물어보고 6개를 맞추면 통과하는 거였거든요. 시민권 인터뷰 때 두 가지를 봅니다. 크게 하나는 영어 능력을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시빅 테스트라고 그래서 미국의 그 정치, 역사에 대한 상식, 기본적으로 국민으로서 알아야 되는 상식에 대해서 내용을 물어보는 건데, 그게 이제 다음 달 12월 1일부터는 문제은행이 좀 바뀌었네요. 문제가 일단 128문제로 28개가 늘었고요.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내용을 좀 바꿔가지고 물어보는 스타일이 좀 바뀌고, 그리고 앞으로는 문제를 인터뷰 날 20개를 물어보고요. 그 중에서 12개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60% 이상 맞추면 통과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문제은행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시험 볼 때는 이제 그 내용을 잘 준비해서 영어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교육을 어느 정도 받으시고 미국 역사나 정치 체제, 사회 이런 거 좋아하셨던 분들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전혀 그런 감이 없으시거나 어르신들은 조금 힘들죠. 그래서 미국 애들은 이를테면 65세 이상 이고 영주권자로서 20년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문제를 20개만 외워 오도록 뭐 이렇게 또 예외를 주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이 저와 또래가 같은 뭐 이제 청년, 중년이실 테니까 도대체 128문제 미국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외워야 시민권자가 되는지 한번 문제를 아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사람 되기가 제일 쉬운 나라입니다. 사실 한국은 이 귀화하려면 한국어 능력도 상당히 많이 물어보고 통과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미국은 사실 영어 시험도 정해져 있는 질문 몇 가지 문장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다, 이런 영어 문장을 그 사람이 이렇게 보여주면 손으로 한번 쓰게 하고 말로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인터뷰하는 동안에 영어 알아듣는 거 보고 대충 감 잡아서 그런 자체를 아예 익셉션으로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다만 이제 시빅 테스트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된 질문은 외워 가셔야 돼요. 아예 오늘은 그 질문을 한번 쭉 보여드려 볼게요. 네,
대충 문제가 20개를 물어보는데 지금 막 발표된 그 리스트에 보면 문제가 페이지가 한 19장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한 장에 한 문제 정도씩 답을 물어보고 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큰 카테고리는 미국의 어떤 정부 구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A는 Principles of American Government라고 그래서 뭐 사실은 잘 영어 준비 안 하면 답 못하죠. 뭐 1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정부 형태는 무엇인가요? 뭐 이런 건데 리퍼블릭이라고 답해야 되는 거거든요. 외워가지 않으면 답을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뭐 2번은 미국의 최고법은 뭐냐? 헌법이죠. Constitution.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3번 같은 경우는 잘 모르면 안 외워가면 답을 못하겠죠. 헌법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해라. 뭐 정부를 구성하는 거. 뭐 이런 식이니까요. 결국은 사회에 거의 준하는 그 우리나라가 거의 미국을 많이 또 따라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내용을 쭉 외워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보면 뭐 미국이 이 독립선언서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 뭔지 두 가지를 답하라. 뭐 이런 것도 결국은 잘 외워야 되는 거죠. 이상 지금은 영어 버전밖에 없지만 예전에도 보면 이 내용이 다 한국어로 번역돼서 다 나중에 나오고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거는 금방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영어랑 한국어를 다 같이 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미국의 경제 시스템은 뭐냐? 자본주의다, 캐피탈리즘, 뭐 이런 식이에요. 예. 다음 장을 보면은 이제 정부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하죠.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하는지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새 브랜치가 뭐냐? Congress, President and the Court 뭐 이런 거를 외워가는 거죠. 그리고 뭐 Senate 상원의원은 몇 명인지 100명, 그리고 임기는 6년, 하원의원은 435명, 임기는 2년, 뭐 이런 질문들이 결국은 이제 잘 모르면 답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외워가는 건데 단답식이니까요, 거의. 그래서 한 며칠 공부하면 다 되는 거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뭐 이제 세닛 뭐 하우스 오브 레프레젠테티브의 뭐 리더 이름이나 뭐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조금 준비해야 되고 대통령의 권한, 그리고 판사를 누가 지명하는지 뭐 그런 내용까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것을 쭉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준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카테고리는 이제 어떤 국민의 권리, 그다음에 의무, 거기에 대한 내용이죠. 뭐 미국 66번 같은 거 보면 이 국기에 대한 경례가 뭐에 대해서 What do we show loyalty to? 그러니까 뭐 그 flag, 뭐 United States 이런 질문도 공부 안 하면 모르겠죠. 그리고 이 다음 장에 보면 civic 이 주민으로서 미국의 그 참여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거기에는 뭐 선거에 참여라든지 뭐 그런 뭐 심지어는 그 뭐 신문에 뉴스 라이트 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답으로 샘플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돼 있는 것 중에 답을 몇 개 외워서 답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한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그 시스템에 대한 질문이 72번까지고요. 그 뒤에는 이제 미국 역사에 대한 질문이 73번에서 한 100 몇 번까지 쭉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시대를 나눠서 독립선언 단계에서 뭐 그 이를테면 뭐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은 누군지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독립선언서가 그 어답된 날짜가 언제인지, 독립기념일인 뭐 76년 1776년 7월 4일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쭉 그 이번에 좀 새롭게 많이 들어간 것이 파운딩 파더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갔어요.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 알렉산더 해밀턴이 뭘 했는지, 왜 유명한지를 하나씩 답하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번에 공부를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1800년대 되면 여러 가지 미국 역사에 있었던 일, 시빌 워, 그러니까 내전 미국 전쟁이 있었던 남과 북의 싸움, 남북전쟁, 그리고 그 링컨 대통령이 한 일이 뭐였는지 그런 내용도 적혀 있고요.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현대사에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예전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공부를 해야죠. 이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과거에 없었던 건데 110번 같은 경우는 미국이 왜 한국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가라는 질문이 Why did the US enter the Korean War?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답은 To stop the spread of communism 이네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라는 질문이 한국전이나 베트남 전쟁이 모두 같은 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자세한 내용 중에 인디안 부족 이름도 하나 정도 외워서 답하도록 되어 있고요. 뒤에는 좀 가벼운 걸로 몇 개만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수도,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스태츄 오브 리버티, 자유여신상이 어디 있는지, 뭐 국가의 이름, 스타 스팽글드 배너라는 그런 이런 답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미국의 홀리데이로 있는 독립기념일, 메모리얼 데이, 그리고 베테랑스 데이, 그런 내용이 뭐 하는 날인지 물어보는 걸로 그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총 그 128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잘 외우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들 막연하게만 생각하셔서 좀 어떤 질문이 실제로 있는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12월부터 시민권 받으시는 분들은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조금 염려하셨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느슨해진 그런 심사 기준으로 영주권에서 시민권자로 이제 바뀌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뀐 시민권 시빅 테스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